네, 이제 해야 될 게 22장 리모컨 신호를 수신해서 전등을 켜는 그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모컨이 있죠. 리모컨과 요거는 이제 그 수신기입니다. 리모컨 신호를 수신하는 것. 리모컨은 이제 적외선을 쓰고 있어요. 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은 뭔가 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적외선을 수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외선 수신기를 이제 이걸 IR이라는 게 인프라레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의 안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드의 안쪽이면은 이게 이제 적외가 되는 거죠. 적외. 레드의 인프라를 이게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인프라라는 게 여기서는 안쪽이라는 의미보다 이제 바깥쪽이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 그 인프라레드를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자로 표시하면 IR이 되는 겁니다. 인프라레드. 그래서 I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IR 센서라고 합니다. 센서. 그러니까 IR 적외선 신호를 갖다가 센싱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뭔가 이쪽에서는 적외선 신호, 즉 IR을 보내는 게 필요하죠. 그 IR을 보내는 장치를 IRED라고 합니다. IRED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에는 IRED가 장착되어 있고 이제 반대쪽 요 수신기 쪽 이쪽에는 IR 센서가 있어서 이 신호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요 이제 데이터가 일로 오겠죠. 일로 와서 아두이노에서 어떤 키가 눌렸는지 리모컨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습을 수행을 할 겁니다. 여기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항 두 개. 이제 하나는 이제 풀업 저항이고요. 풀업 저항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1인지 0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저항이 있었죠. 풀업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R 센서 자체, 이 센서 자체도 뭔가 이제 그 다이오드, 우리 이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있죠, LED, 뭐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이제 전압 분담 저항이 있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그 두 개가 달려 있는 거고 결국 리모컨에 수신된 신호는 이쪽에 8번 핀으로 입력이 되죠. 어쨌든 이 실습은 뭐냐면요. 2번 키가 눌러지면 여기 있는 LED를 켤 겁니다. 그리고 1번 키가 눌려지면 여기는 LED를 끌 거예요. 그래서 IR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 구성했죠. 적외선 리모컨의 2번 키를 눌렀을 때 LED를 켜고, 적외선 리모컨의 1번 키를 눌렀을 때 LED를 끄는, LED를 아니라 이제 가해내야 LED가 꺼지는 실습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부품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기본 이론을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외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가시 광선이죠. 가시라는 게 눈에서 보이는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이제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400 나노미터, 이거 파장 얘기하는 겁니다. 파장이 400 나노미터, 요거는 700 나노미터 이상 되면, 이하가 되면 이제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거꾸로 얘기했네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보라색이고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죠. 죄송합니다. 빨간색. 파장이 길면 빨간색이에요. 주파수가 낮아지면. 네, 빨간색 맞죠. 그래서 빨간색 외쪽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인프라레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IR이라고 부르고 적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적외선은 780 나노미터 이상 되는 빛을, 그런 파장이 그거 이상 되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자라는 게 이제 보라색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 그래서 요건 이제 380 나노미터보다 작은 거, 파장이 주파수는 더 빠른 거죠. 반대로 그걸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외선은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이 이게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 울트라 바이올렛. 이걸 UV라고 하죠. 자외선을. 적외선은 보통 IR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학습하기로서 이제 우리 이 적외선을 사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통신을 하려면 이제 송신 쪽이 필요하고 수신 쪽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장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송신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모컨에 사용되는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리모컨은 뭔가 키를 눌러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리모컨은 신호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보내기만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약자로 IRED예요. 그래서 인프라레드 에미팅 다이오드. 원래는 이제 LED는 라이트, 빛을 에미팅하는, 방출하는 다이오드 이렇게 되는 거고, IRED는 인프라레드를 방출하는 다이오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프라레드가 적외선이니까요. 적외선을 방출하는 그런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이오드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썼어요. 다이오드는 원래 기본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그런 전자 부품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걸 다이오드라 불러요.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공부했죠.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 이 두 개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쓰이는 모든 전자 제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부품이 되는데요. 다이오드는 여러 가지 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다이오드는 전류의 흐름을 끊기만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는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끊어버리고 전류가 못 흐르게 하고, 이제 이게 목적인데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부품들을 연구자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변종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로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자로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서 뭔가 다른 빛을 방출하는 이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서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광선을 방출을 하게 되면 LED가 되는 거고요. 적외선을 방출하면 IRED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다이오드고, 이건 이제 눈에 보이죠. LED는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RED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TV 리모컨이나 광통신의 송수신기, 여러분 집에 있는 인터넷망 그런 거에 이제 이게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활용할 거는 바로 요 IRED가 되겠죠. 요 IRED.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리모컨을 통째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IR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화살표 비슷하죠?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가 흘러야만 됩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원래 다이오드가 특성이 그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쪽.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걸어줬을 때만 흘러요. 그래서 이쪽이 양극, 이쪽이 음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걸어줬을 때 이렇게 빛이 방출되는 거죠. 빛. 근데 빛 중에서도 여기서 뭐가 방출되죠? 적외선이 방출되는 거죠. 그죠? 빛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마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어쨌든 빛이 방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 빛을 나중에 이제 IR 센서가 이 빛을 수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IRED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다리가 있고요. 짧은 다리가 있어요. 긴 다리가 보통 플러스고 짧은 다리가 보통 마이너스고요. 역시 그 LED와 비슷하게 외곽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돔 형태의 마개가 이렇게 딱 닫혀 있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IR 그 적외선을 발광시키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들어가 있겠죠. 보통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는 이게 이제 여기서 빛을 충분히 방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로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커야 돼요. 거의 수백 미리 암페어 정도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그러니까 이걸 심플하게 구성하려면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여기는 D 뭐 예를 들어서 10번 이렇게 연결을 했다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디지털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그 전류의 크기는 40mA인가 그래요. 작죠. 그러니까 그거를 흘려봐야 여기서 나오는 방출되는 빛의 양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여기가 40mA가 아니라 일로 흐르는 게 거의 수백 mA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장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요거죠. 여기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D를 연결한 D10 이걸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이로 두게 되면 여기 하이, 그러니까 5V 출력을 주게 되면 요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다가 로우 출력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0V 출력을 주게 되면 이게 끊겨요. 그러면 연결됐을 때는 전류가 쭉쭉 흐를 거고 끊겼을 때는 전류가 차단되겠죠. 그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이 5V 이건 전원이에요. 전원핀. 이 전원핀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의 양이 200mA인가 그러죠. 200인지 400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큰 전류가 이쪽으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빛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리모컨에 이 회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빛을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작게 써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게 써놓은 건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저건 이제 수신기에 대한 얘기예요. 쭉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이오드의 변종인데 이번에는 이쪽은 이제 빛을 발생시키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송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수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발생시키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무언가 빛으로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수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광기전력 효과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논리나 이거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재라는 거야. 위에 거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발생시키는 소재라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방향 바이어스를 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순방향 바이어스가 뭐냐면 원래 앞서는요.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이면 여기에 외부에 전압에 플러스를 걸고 외부 여기 전압에 마이너스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5V를 걸면 여기는 그라운드를 걸어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거는 게 순방향이야. 근데 이쪽에다가 그라운드를 걸고 이쪽에다 5V를 걸 수도 있어. 이런 뭐냐? 역방향이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순방향으로 걸어야 되고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생성을 시키는 거야. 빛을 통해서 생성을 시킬 때는 역방향으로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바이어스라는 게 전압을 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에는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재에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서 5V를 양극, 그라운드를 음극으로 그렇게 연결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재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5V를 음극, 그라운드를 양극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결했죠. 여기 양극에 마이너스, 음극에 플러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빛이 와요. 빛이 오면 이 내부적으로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토다이오드라고 불러요. 포토다이오드. 요 포토다이오드가 뭐냐? 이걸 IR 센서라고도 하는데 이 IR 센서가 앞서 얘기했던 리모컨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모컨은 신호를 송신하고 이 IR 센서는 신호를 수신하는 거죠. 이해되죠? 신호를 수신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빛 에너지, 즉 적외선을 받아서 그 적외선을 통해서 뭘 생성시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전류가 어떤 형태로 오느냐에 따라서 무슨 버튼이 눌렸다 리모컨에서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의 대표적인 또 응용 예로 요즘 뭐 태양열 발전 이런 거 있죠. 태양광 발전. 전부 다 솔라셀이죠. 솔라셀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을 받아서 이 전류를 흐리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거는 이제 TV 리모컨의 수신부, TV에 달려 있겠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에서의 수신기, 아까는 광통신의 송신기였어요. 지금은 수신기,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에 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자를 쓰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건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요 놈이 되겠죠. 요 놈이 뭐냐? 요게 IR 센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IR 센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보내는 쪽은 IRED였죠. 요게 빛을 보내면 요 IR 센서가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시면 이제 양극하고 음극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여기도 이제 돔 형태 이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빛을 받는 거예요. 전원하고 접지하고 연결하고, 이 출력으로 나오는 건 뭐냐? 보낸 신호가 1이었냐 0이었냐. 아까 요 빛에너지로 빛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요게 어떤 형태로, 요 빛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옵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0을 받았냐 2를 받았냐. 그죠? 그 출력을 내주는 게 요 출력 핀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결국 수신이 되는 거죠. 그죠? 저기 이제 여기에 IR 센서가 있고요. IR 센서의 접지는 그라운드에 그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어디다 연결했을까요? 전원은 5V 쪽에 연결을 하고 47ohm을 거쳐서 연결했습니다. 이런 IR 센서 같은 경우도 이 47ohm 같은 경우는 전압 분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먹는 전기, 얘가 먹는 그 전압의 크기가 5V보다 작기 때문에 전압 분담을 위해서 47ohm짜리 정을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원에 걸쳐서 10kohm짜리를 하나 또 연결해주고, 이걸 출력 쪽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풀업 시키는 거죠. 풀업. 그래서 결국 정보가 이 출력에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 이게 아두이노니까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가 이동을 할 텐데, 이 이동하는 데이터가 1인지 0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시키는 거죠. 하이인지 로우인지를 그렇게 해주는 이제 그 프롬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자, 요게 이제 IRED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빛을 방출을 해요. 방출하는 패턴은 0에 대한 패턴이 있고 1에 대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여기 있는 IR 센서가 수신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리모컨이고 이쪽이 TV 쪽에 있는 리모컨 수신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로 빼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쓰는 이제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외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기술을 우리가 IRDA라고 불러요. IRDA 통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이고, 0을 보내고 1을 보낼 때 어떤 그 길이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그러니까 적외선을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을, 이건 이제 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토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로토콜은 규칙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NEC 표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NEC 표준.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또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이어서 IRDA를 기반으로 하는 NEC 표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IRDA는 그냥 적외선 통신이라고 그랬죠.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서로 접속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약자는 인프라레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 IR이 적외선이고 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 통신의 의미가 있다. 통신, 그죠? 네. 1993년 IBM, HP, 마이크로소프트, 당시에 이제 좀 유명한 회사들이네요. 근데 뭐 리모컨이나 이런 게 필요한 회사들인 것 같아요. 주축이 되어서 규정한 표준이고, 송신기와 수신기가 IR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광통신을 수행하는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38kHz부터 43kHz까지 적외선을 캐리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캐리어라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KBS 방송국, KBS 라디오가 89.1MHz죠. 내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 라디오 신호라는 게 음성 정보인데, 음성 정보를 요 89.1MHz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저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캐리어라는 게 말 그대로 뭘 싣고 가는 거잖아, 캐리어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싣고 가는, 통신에서는 데이터를 싣고 가는 걸 캐리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건 주파수예요. 캐리어는 주파수 성분으로 이제 싣고 가는데요. KBS 제1 라디오는
89.1MHz의 캐리어를 사용하고 MBC는 91.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91.9인가? 이거 사용하죠. 그죠? 예, 이렇게 MBC 라디오는 뭐 그런 거죠.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다 주파수가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한 캐리어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TV와 리모컨 그리고 근거리 무선 조종 장치에 많이 사용된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IRDA는 NC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자, NC라는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 도대체 0과 2를 보낼 때 어떤 방식의 신호를 보낼 건지에 대한 규격, 약속 이거를 이제 우리가 NC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논리 비트 2를 전송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2.25ms 구간에 560 마이크로세컨드 요 구간에서만 주파수 파형을 쭉 전송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쉬어. 그럼 이건 1을 전송한 거예요. 수신 받았을 때 뭔가 캐리어가 쭉 오다가 갑자기 오랜 기간 동안 쉬어. 그럼 1입니다. 0은 어떻게 되냐면 1.12ms 구간이에요. 거기서 56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쉬는 구간이 적은 거죠. 이 쉬는 구간이 적으면 이건 0을 전송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왜 필요하냐면 TV를 만드는 업체와 그 다음에 리모컨을 만드는 업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거를 지 마음대로 만들게 되면 그 TV는 그 리모컨을 만든 그 회사가 TV 회사가 만든 리모컨에서만 동작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규격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38km 캐리어의 주파수 파형을 전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거는 0, 이거는 이제 1이 전송이 된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ANC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0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고 2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비트를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전송하는지가 이 다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된 요거요. 요거는 이제 그 8개의 캐리어를 쭉 연속으로 전송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공백 없이 그냥 전송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이 안에는 8개의 캐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검은색이 보내는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쉬는 부분이죠. 이건 길게 셨고요. 이 다음 건 짧게 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을 보낸 거고 이건 0을 보낸 겁니다. 이건 0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0과 1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느냐, 쉬는 구간이 기냐 짧냐,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게 NC 프로토콜의 어떤 규칙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건 1이겠죠, 이건 0이죠, 다시 1이죠,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0, 1을 뭐 이렇게 쭉 쓰면 이렇게 전송이 이게 지금 여기가 8비트 그러면 총 몇 비트를 전송한 게 돼? 32비트를 전송한 게 되죠. 자, 이거는 4바이트죠. 4바이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송되는 내용을 볼게요. 먼저 AGC라는 걸 보내요. AGC에는 어떤 캐리어를 막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 놈은 수신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공백을 좀 둡니다. 공백을 좀 둬요. 그래서 메시지 전송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공백. 요만큼의 공백이 있으면 이제 수신기가 준비를 하고 숨을 고르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소. 그 다음에 여기 주소의 반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8비트고요. 그 다음에 주소의 반전이 또 8비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비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 같으면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에요. 여기 00이죠. 00. 그럼 여긴 11이에요. 여기가 11이죠. 그럼 여긴 00. 그게 반전이라는 의미예요. 주소의 반전.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라고 하는 거. 이 보면은 주소가 있고요. 주소의 반전이 있고요. 커맨드가 있고요. 커맨드의 반전이 있어요. 이것도 가운데 뚝 잘라서 이건 뭐냐면 기기, 그러니까 리모컨의 이름표예요. 주소라는 건 리모컨의 이름표. 이쪽은 뭐냐? 실제로 그 리모컨에 의해서 리모컨이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이겠죠. 이 주소는.
그죠? 고정적으로 똑같은 게 나가겠죠? 리모컨마다 뭐 제조사가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그 제조사마다 주소가 다 다를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제조사에서만 한 제조사에서 만든 리모컨은 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요게 바뀌는 거죠. 뭐에 의해서 바뀌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커맨드 한번 전송하고 반전시켜서 한번 전송하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위에 있는 건 이제 다 읽어볼게요. AGC는 뭐 오토매틱 개인 컨트롤러 자동 이득 제어인데 뭐 몰라도 됩니다. 수신기 제어고요. 그 다음에 대기 부분은 메시지 전송 시작을 의미하고 총 32비트 전송을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리모컨의 이름표는 제조사나 뭐 그거 사용 기기에 따른 고유 번호가 이제 다 할당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할당을 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허락을 받고 할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컴퓨터를 그 인터넷을 하려면 IP 주소를 할당받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주소 정보를 2회 전송한다. 처음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는 반전시켰어. 이렇게 총 16비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리모컨에 눌러진 키 번호는 이제 뭐 전원키, 채널키, 뭐 다양한 키 번호마다 고유 번호가 다 할당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제조사에서 할당을 하겠죠. 알아서 지들이. 그래서 제조사마다 키 번호가 다 다른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키 번호가 뭔지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키마다 할당된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커맨드라고 부르고 그걸 2회 전송한다.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반전시켜서. 총 16비트 전송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1바이트 단위의 보수.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59를 볼게요. 59 저게 이제 요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요 59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요 59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낸 이진수 데이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좀 지울게요. 잘 안 보이니까. 지워서 이제 하면요. 첫 번째가 좀 이것까지 지워졌네요. 59. 요게 59입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59냐면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야 돼요. 0, 1, 0, 1, 1, 0, 0, 1. 거꾸로 쓴 겁니다. 거꾸로. 그럼 이제 이게 1이고요. 이거는 2, 4, 8, 16, 3, 다시요. 32,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게 16진수라는 사실을 조금 간과하고 얘기를 했네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0x니까 16진수예요. 그래서 5, 9, A6, 16, 2, 9. 이거 맞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정 가운데를 잘라서, 요거 따로 해갖고 이거를 16진수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건 2진수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이 0, 1, 0,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자릿수고 여기가 높은 자릿수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5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낮은 자릿수고 여기가 높은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9죠. 요게 1이고 요거는 8이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요거 잘라서 이거는 이거 반전시킨 거예요. 1010을 0101로 이렇게 반전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거 8이고 요거 4니까 12예요. 12. 8이고 요거 2죠. 그러니까 10이에요. 10이니까 요거 A죠. A. 16진수로. 이것도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8, 4, 2, 1이니까 4, 2가 되니까 이건 6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5, 9, 5, 9, 그 다음에 A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뒤에 있는 요 두 개는 따로 뭐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게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F가 돼야 됩니다. F. 그러니까 보수예요. 서로 보수 관계야.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보수 관계? 두 개 더했을 때 F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5가 돼야 된다는 거죠. 16진수로는. 10진수로는. 요거 사이에 보수 관계가 성립해야 돼. 15. 그러니까 F.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5의 보수죠. 15의 보수. 서로 15의 보수 관계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1010
이거의 1의 보수는 어떻게 돼? 0, 1, 0, 1이라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1의 보수를 취한 거고 16진수 입장에서는 15의 보수를 취한 거라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 취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1, 6이 될 것이고 여기 2, 9가 되겠죠. 그죠? 반반씩 자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를 신호를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 부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적외선 리모컨인데요. 이게 IRED를 내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뿅 나가죠. 여기 살펴보면 뭐 있어요. IRED 같은 거 여기 달려 있습니다. 뭔가 누르면 뿅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IRDA 송신기가 되겠죠. 그래서 IR 센서를 사용하여 좀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IR 센서를 사용하여 디코딩할 수 있는 IR 신호.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IR 신호를 방출하는 원격 제어 장치입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 IR 신호를 누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IR 센서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R 신호를 방출하는 원격 제어 장치인데 그 IR 신호는 결국 IR 센서가 수신하게 됩니다. 그거를 디코딩이란 말로 이제 해놓은 거죠. 수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 센서입니다. 이건 이제 IRDA 수신기라고 보면 되겠죠. 원격 제어 장치와 같은 장치. 자, 이게 뭐냐면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에서 방출하는 IR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에서 신호를 주면 얘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이 있고 뭐 VCC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출력으로 그 데이터가 1인지 0인지를 NEC 포맷으로 NEC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걸로 쭉쭉쭉쭉 출력을 시켜 주게 되는 거죠. 자, 실습회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리모컨 쪽은 우리가 실습회로를 구성할 거는 없고요. 그건 그대로 사용만 할 거고 지금 우리 수신기의 실습회로를 구성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서의 목표는 전등을 켜고 끄는 건데 2번을 눌렀을 때 켜고 1번을 눌렀을 때 끄는 거예요. 전등은 그냥 이걸로 활용할 거예요. L. 이걸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LED를 부착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요거만 요 IR 수신기, IR 센서만 이제 부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착을 한 형태가 앞서 얘기했던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접지는 먼저 접지로 그러면은 요거 접지죠. 접지는 접지로 연결했습니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어디로 연결하냐면 D8로 연결하면서 5V로 풀업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력은 요로 해서 D8로 들어가고 동시에 출력은 10kΩ 거쳐서 이렇게 5V에 연결을 해 놓는 거죠. 그럼 풀업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전원.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5V에 연결하는데 중간에 전압 분담 레지스터를 경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원이 쭉 연결되는데 전압 분담 레지스터 47ohm짜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회로 그대로 구성을 한 형태입니다. 자, 이제 C 프로그램 문법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 리모트, 리모컨 만드는 회사나 뭐 이런 데서 공급한 헤더를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IR receive, 이건 뭐냐면 클래스 IR receive의 객체 IRR receive네요. 그죠? R이 두 개네요. 이런 객체를 먼저 생성을 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선언만 한 거고, 요건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IR receive라고 쓴 다음에 IR 센서, 이 IR 센서는 뭐냐면 초기 값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 8번에 연결했나요? 8번인지 7번인지 연결했잖아요. 데이터가 입력되는 아두이노 핀 번호. 그 핀 번호를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요 생성자라는 것도 생성자라는 것으로 생성을 시켜서 그거를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축약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헤더는 별도의 선언을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사용법이 그래요. 뭐냐면 decoded result라는 또 이런 어떤 그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의 객체 received data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IR 센서가 수신을 받았을 때 수신받은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received 데이터에. 네. 그렇게 저장이 되게끔 코딩이 다 이미 돼 있어요. 오늘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객체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이게 구조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구조체란 말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무조건 선언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수신받은 데이터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그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개는 아니고 요거 포함되고 뭐 이것만 쓰면 되겠네. 요 세 가지. 혹은 뭐 이거 써도 되고요. 하여튼 세 가지를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함수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enable IRRM 이 함수는 뭐냐면 수신받은 데이터가 received data.value에 저장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이건 뭐냐면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를 시켜서 지금 IR 리시버, IR 센서가 동작을 하게끔 수신 동작을 시작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디코드라는 함수. 디코드라는 함수는 요 이제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 별표 꼭 써야 돼요. 이 별표는 포인터라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별표는 꼭 써서 넣는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별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를 거치게 되면 그러면 received data.value 우리가 아까 received data라고 선언했죠. 이 하위에 있는 value라는 멤버 변수에 수신된 데이터 값이 저장이 돼요. 그냥 그대로. 그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 고민하면은 힘들어지고 사실 우리는 저걸 헤더를 선언해서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알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뭐 여기 뭐 디코드 타입이 어떻고 이런 거 있는데 필요 없고 결국은 요 밸류에 IR 센서가 수신한 그런 값이 저 밸류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리즘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수신을 리셋한 다음에 다음 수신을 준비하는 그런 함수가 리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재시작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실습 C 코드를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뭐 회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됐고요. 리모트 헤더를 포함시키고 LED는 13번의 LED를 LED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IR 센서에 이제가 연결되는 게 8번 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까지 했죠. 생성자 이용해서. 그 다음에 디코디드 리졸트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써야 된다고. 네. 이렇게 이제 이건 기계적으로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다음에 이제 셋업 함수 들어가 볼게요. 핀 모드의 LED를 출력으로 13번 LED 연결된 거. 그 다음 IR receive에 enable IR in 요건 이제 IR 센서 동작 시작시키는 거죠. 그걸 셋업에서 한번 시작을 시키고 루프로 들어옵니다. 루프는 디코디드에서 received data 자 이제 그 received data를 검색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요 end 이것도 왜 end를 쓰느냐 그거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C에 대한 공부 우린 지금 C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 리턴 값이죠. 그러니까 IR received 디코드가 리턴 값이 1아니면 0인데 수신받은 데이터를 올바로 받았으면은 1이 리턴이 되고 받지 못했으면 0이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 신호를 받았을 때만 요 이품은 하위를 이제 동작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코드 함수, 이 함수 얘기하는 거죠. 디코드 함수의 반환값은 1, 수신이 성공했을 땐 1, 실패하면 0이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디코드 함수의 인수는 포인터로 선언됨, 주소만을 인수로 받을 수 있음, 구조체 리시브 데이터의 주소 디코드 함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C를 좀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C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말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C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걸 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럴 거 아니라면 이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말에. 요거는 하여튼 어쨌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어떤 요 end라는 표시는 기계적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값은 1 아니면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수신이 성공했을 때만 이 부분 내부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실행이 이제 수신이 됐어요. 디코드를 통해서 됐어. 그러면은 수신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received data.value 여기에 뭔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신받은 데이터 값이. 그죠? 그 수신받은 데이터 값이 0xfd08f7이면 그러면은 요걸 수행하고 이거면 요걸 수행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스위치 케이스문. 요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정수형으로만 쓸 수가 있는데 정수형으로 이제 뭔가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 정수가 요거와 같다고 한다면 이걸 수행하고 이거와 같다고 한다면 이걸 수행하고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FD08F7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 팅커캐드에서 부품으로 제시된 그 리모컨 있죠. 그 리모컨의 1번 키의 키 번호가 이거예요. 앞서 우리가 4개를 전송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요거는 주소 데이터고 요거는 커맨드 데이터다 그랬어요. 커맨드. 기억나시나요? 요 얘기? 그죠? 요 커맨드 데이터 요거 하나 보내고 요거 반전시켜서 보내고 요거 그대로 보내고 요거 반전시켜서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요 4개 요 4개가 서로 반전 관계예요. 요거 8하고 7하고 15의 보수죠. 0하고 F 15의 보수죠. 그러니까 F의 보수죠. 그죠? 보수 관계죠 서로.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커맨드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요 FD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주소 데이터겠죠. 그럼 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앞에 뭐가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커맨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서 리턴 값을 줄 때 3바이트만 주나 봐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08F7 이건 8877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고 이게 이제 몇 번 키가 눌렸냐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미리 한번 이걸 확인해 봤더니 1번 키는 08F7이고 2번 키는 8877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본 안에 이렇게 넣어서 1번이 눌려졌는지 2번이 눌려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요거 이따가 이제 그 응용과제 도전하기 위해서 이 값이 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아냈는지 제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LED를 끄는 거죠. 이건 LED를 켜고. 그죠? 항상 이 브레이크문은 무조건 케이스 다음에 써줘야 된다. 이렇게 케이스 브레이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시브 리즘 다음 데이터 수신을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루프문이니까 다시 이 부분에서 뭔가 받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부분 내부가 또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실습 C 코드 프로그래밍 하기로서 요 이제 코드 올리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한 다음에 요 2번을 누르잖아요. 딱 누르면 이게 켜집니다. 1번을 누르면 이게 꺼집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볼 겁니다. 네, 다음 응용과제 도전하기로 22-02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앞서 그 리모컨 키에 할당된 커맨드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싱커캐드의 부품인 리모컨의 1번 키에 할당된 커맨드 데이터하고 2번 키에 할당된 커맨드 데이터를 알아내는 실습을 이제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몇 번 키가 눌렸는지를 갖다가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뭐냐면 이 실습을 수행했을 때 직렬 모니터로 출력되는 내용들이에요. 요거죠. 요게 1번 키를 누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2번 키를 누른 거죠. 그래서 FD08F7 요게 똑같은 걸로 봐서 요 놈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주소가 되는 거고 주소. 그러니까 회사마다 할당되어 있는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커맨드가 되겠죠. 커맨드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입 3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디코딩 타입이라는 건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냐 봅시다. 뭐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셋업 함수를 돌리기를 IR 센서 인풋으로 하고 직렬 전송 고레이트 이제 우리 직렬 모니터 활용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야, 수신 데이터가 있으면 시리얼 프린트를 해라. 리시브드 데이터 타입을
received data.decode type 그대로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코딩 해놓고 내가 1번을 누르는 거죠. 눌렀을 때 이 놈에 의해서 1번 키가 뭐냐라는 게 표출이 딱 되겠죠. 직렬 모니터로.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는 이건 이제 포맷을 출력하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의 포맷. 아까 3이라고 나왔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요거 한 다음에 리시브 데이터의 밸류를 출력을 합니다. 요거를 헥사 16진수로 출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음 데이터 수식을 준비하게 되면 요놈에 의해서 데이터 포맷의 타입이 나오게 되고, 요놈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을 보고 우리가 몇 번 키, 1번 키, 2번 키가 어떤 커맨드로 할당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과제 도전하기에 대한 이제 실습입니다. 여기 코드 올리고 이제 요거 누른 다음에 실제 2번 눌러보고 1번 눌러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렬 모니터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커맨드 데이터가 뭔지가 표출이 되고 있죠. 예.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해 볼 겁니다.